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스타즈 시민 대나무 숲을 설치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는 의견들이 참 많은데 최대한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고자 온오프라인으로 노력 중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이 있다면 양식에 맞춰 게시판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외로도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후손분들 관련해서 사연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뵐 예정이고요. 갑질 및 폭력, 알리고 싶은 국민청원, 이외로도 각종 피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 제안, 정책 제안, 연대 등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매번 링크를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었죠. 최근 정경심 교수님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많은 시민들께 감동을 전하시기도 하셨고, 유명한 소설 태백산맥의 작가님이시기도 하시죠. 저도 한때 문학 작가를 꿈꿨던 적이 있지만 저의 한계를 알고 저는 제가 잘하는 일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포기를 했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게도 매일 저희 유튜브를 시청하신다는 격려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분야 유튜버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제가 잘났기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모여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에 이러한 격려와 긍정의 에너지를 더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유튜버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함과 긍정적 에너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이렇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고, 말씀대로 고든 정신, 바른 의식, 굳은 실천이 영원하기를 이 순간을 잊지 않고, 그리고 저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신을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데 단단하게 연말을 버티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이 먼데 그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 또한 늘 성찰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구독자 30만 명을 코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30만 감사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요. 이 홀로 쓰고 함께 살다 도서 증정 이벤트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부럽다, 힘이 난다, 조정래 선생님 존경한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 제가 말뿐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이런 힐링의 에너지를 전하고자 이 도서를 30만원어치를 구매를 해서 구독자 증정 이벤트를 또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구독자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라든지 각종 SNS를 통해 더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청년들, 청소년들 독서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향후에 유스타즈나 참여의 청년연대를 통해 독서 장려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인데 그 시스템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조정래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황당한 속보가 떴습니다. 방금 전 소식인데요. 정광훈 씨가 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고 보니까 허선아 부장판사였는데요. 대놓고 저렇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통령 간첩,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엄청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죄라고요? 허선아 부장판사 다들 기억하시죠? 대규모 집회에 원흉이라고도 불렸던 그 판사입니다. 벌써부터 엄청난 댓글이 달렸고 판사들이 아예 집단으로 맛이 갔다는 얘기까지 있고 국민의힘 관련되면 다 무혐의 무죄다, 무너진 법치, 검사나 판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반응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이어서 속보가 하나 더 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항고 안 한다,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공수처 관련해서 지금 막연한 야당의 비난에 대해서 따끔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에 대한 막연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거고요. 한마디로 공수처 내에서도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서 내부에서도 상호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종민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권력 남용, 특검이든 공수처 수사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특검, 공수처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검찰 개혁에 초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크리스마스 때 2만 1000명이 넘는 당원 가입 릴레이가 이어졌고 그만큼 시민들의 열망을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여서 최근에 철험회에선 공수처법 아예 발의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청법은 폐지해버리고요. 그리고 동시에 윤석열 탄핵에 대한 얘기도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있어야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계속 압박을 하면 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시민들한테 분노를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잘못됐다. 언플을 통해서 당당한 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탄핵 의원 또한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 관련해서 국민들이 화났다는 뜻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그래서 당에서도 한번 확인하자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6대 범죄의 직접 수사권 관련해서도 변화를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40만이 넘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사법불신이 언제부터 누적되기 시작한 건가 이걸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특히 이탄희 의원은 이수진 의원과 더불어 사법개혁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인물들 아닙니까? 판결에 대한 비판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OECD 42개국 중에서 39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후에 사법농단이라는 걸 목격하기도 했었고 한마디로 판사들이 여태까지는 절대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해왔지만 그 아성도 무너질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판장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판사는 저 위에 있고 그 아래에서 검사와 변호사와 이렇게 쫙 밑에 있습니다. 저 높이 우러러 봐야 되는 그 자체가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게 법을 우러러 봐야 되는 것이지 판사 개인을 우러러 보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가끔 뭐 판사들을 보면 본인들이 이 세상 위에서 노는 것처럼 법을 가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앞에 판사들이 법을 갖고 장난치는 건 쏙 빼고 언론에서 판사 개인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판사의 판결만 가지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린 그 과정이 송두리째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든 언론이든 판사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뭐가 문제죠? 현직 대학 총장이 정경심 판결 놓고 재판은 로또 따라야 할 이유 없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정대화 상지대 총장의 발언을 저렇게 자극적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국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모든 걸 맡기냐는 겁니다. 판사 개인은 절대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고요. 심지어 그 판결도 공개적이지도 않습니다.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도 않고요. 수많은 정관 비리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또라고 불린다는 거고요. 판사에 따라 고무줄이라는 뜻이라고 저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저렇게 따옴표만 딴 제목과는 전혀 깊이가 다른 내용이란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렇게 많은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좌우되는 건 결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모더나 백신 확보 너무 늦어 여름에 했어야 야당에서 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래도 저래도 난리죠.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공급받기로 한 거를 알았으면 이건 잘했다.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이겨내보자.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여태까지 국민의힘 측에 손을 얼마나 내밀었었습니까? 이번 21대 국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뒤통수를 치고 국민들 분노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랬던 게 지금 자칭 보수 세력들입니다. 보수가 안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보수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네티즌들 또한 확보해도 꿍시렁, 일찍 해도 꿍시렁, 맨날 꿍시렁만 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저들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종인 씨 또한 이제야 허둥지둥 된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요. 주호영 씨는 백신을 가지고 비난을 하다가 역사적으로 지도자가 비겁하게 변명하고 자신의 보신만을 위한 사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승만 씨를 저격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저 자칭 보수 세력들이 국부라고 모시는 사람 아닙니까? 저러다가 팀킬 제대로 했는데 이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짚고 가는 거고요. 반민특위를 해체시키고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한강다리 끊고 도망간 사람을 대한민국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라고 모셨던 사람들이 이 주호영 씨의 발언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백신이 먼저다 그러면 백신이 알아서 확보가 되는 겁니까? 협조도 제대로 안 하고 예산은 깽판만 치고 그리고 이 장면 뭔가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살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의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자칭 보수 세력들은 박근혜 씨의 몰락과 함께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을 눈속임하고 어떻게든 발악하는 듯 보이지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있고 저 또한 더 많은 청년 청소년들한테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들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와 이 학교의 일배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또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녀분들의 관심을 가지셔서 가정 내에서부터의 교육이 이뤄져야 그들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준비 중인 대안이 있는데 이 또한 틈틈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